전 재산을 박지훈에게 상속한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장남 재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차남 재민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막내딸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잠깐만요. 박지훈이 누구죠? 그게 설마 예. 20년 전 회장님께서 입양하신 아드님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고함과 울부짖음,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뒤섞였죠. 하지만 정작 박지훈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 시각 아버지의 병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조용히, 묵묵히 지난 5년간 해왔던 것처럼. 이것은 대한민국 10대 재벌 한성그룹 회장 한태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택에 관한 이야기죠. 피는 물보다 진할까요? 아니면 진짜 가족은 따로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한성그룹 회장 한태수. 그 이름 앞에는 늘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맨주먹으로 재벌을 일군 입지전적 인물, 냉철한 경영자, 무소불위의 권력자. 하지만 지금 그는 VIP 병실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가을, 그의 나이 78. 의사들은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말기 폐암. 이미 전이가 진행되어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했죠. 회장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간호사가 들어와 차트를 확인합니다. 한태수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하려면 기운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따님께서 곧 오신답니다. 오늘 미국에서 돌아오신대요. 한태수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딸 수진, 그의 막내.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기대보다는 피로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명품 핸드백을 든 채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그녀의 남편과 두 아들도 함께였죠. 어머, 아버지 안색이 왜 이래요? 의사는 뭐라고 해요? 수지는 침대 옆에 앉으며 한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 병실 안을 훑고 있었어요. 누가 있나, 누가 먼저 와 있나 확인하듯이. 오빠들은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큰 도련님은 아침에 잠깐 다녀가셨고, 둘째 도련님은 어제 저녁에 오셨습니다. 그래요? 수진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갔습니다. 한태수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딸의 얼굴에서 안도를 읽었죠. 내가 제일 늦게 온 건 아니구나라는. 아버지, 제가 미국에서 좋은 의사 찾아봤어요. 최신 치료법도 있대요. 돈은 걱정하지 마시고. 됐다. 한태수가 가까스로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그 무게는 달랐어요. 아버지, 그래도 나가라. 피곤하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으며 일어났어요. 그럼 푹 쉬세요. 내일 다시 올게요. 그녀가 나간 지 5분도 채 안 돼서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아버지, 접니다. 장남 재혁이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는 한성그룹 부회장 직함을 달고 있었죠. 회사 이사회 끝나고 바로 왔습니다. 오늘 주가가 3% 올랐습니다. 신규 사업 발표 때문에. 한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죽어가는 병실에서도 주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승계 문제를. 나가라. 하지만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재혁의 턱이 굳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노려보다가 결국 뒤돌아 나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저녁 7시 차남 재민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재민은 한성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한성건설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지만 한태수는 그것이 비서가 백화점에서 산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요즘 새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는데요. 또 회사 이야기. 한태수는 아들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재민은 30분 정도 일방적으로 말하다가 전화를 받으러 나갔고 그대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밤 9시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태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평생 일군 것의 끝인가? 3명의 자식들. 그들은 모두 왔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도 아버지를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재산, 승계, 지분만 가득했죠. 한태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30살의 박지훈. 그는 손에 보온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회장님. 늦었죠? 오늘 회사 일이 좀 밀려서. 지훈은 간이 테이블을 펼치고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오늘은 호박죽 만들어 왔어요.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좋대요. 조금만 드실래요? 한태수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이 청년은 달랐어요. 지난 5년간 매일 밤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피곤한 와중에도 지훈은 조심스럽게 한태수를 일으켜 앉혔습니다. 베개를 등 뒤에 받쳐주고 작은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입에 가져다 댔어요.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 한태수는 한 숟가락, 2숟가락 받아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호박죽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따뜻한 건 자신을 바라보는 지훈의 눈빛이었죠. 회장님, 오늘 회사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들어보실래요? 지훈은 한태수에게 죽을 먹이면서 자신의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 동료들 이야기, 길에서 본 고양이 이야기까지. 한태수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친자식들은 회사와 돈 이야기만 했는데 이 입양한 아들은 살아있는 이야기를 해주었으니까요. 회장님, 많이 힘드시죠? 지훈이 한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한태수의 눈가에 뭔가 촉촉한 것이 맺혔습니다. 그는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한태수에게는 3명의 친자식이 있었습니다. 장남 한재혁 49세, 차남 한재민 46세, 막내딸 한수진 42세. 모두 명문대를 나왔고 해외 유학까지 다녀왔으며 지금은 한성그룹의 핵심 보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자녀들이었죠. 하지만 한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을. 한재혁? 장남은 어려서부터 똑똑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하버드 MBA까지 받았죠. 한태수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아버지, 저 믿고 회사 맡기세요. 제가 한성그룹을 세계 10대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26살 재혁이 한 말이었습니다. 한태수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들을 부회장 자리에 앉히고 경영 일선에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재혁은 달랐습니다. 회사를 키운다는 명목으로 무리한 투자를 했고 실패하면 책임을 부하들에게 돌렸어요. 성공하면 자신의 공으로 챙겼죠. 3년 전 한성전자가 신사업 진출에 실패해 3천억 원의 손실을 봤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버지,
이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전무들이 시장 조사를 제대로 안 했어요. 한태수는 그날 아들을 불렀습니다. 재혁아, 리더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항상 그런 식이시네요.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왜 항상 저만 나무라세요? 내가 리더니까. 리더면 뭐든 다 짊어져야 합니까? 아버지도 실수 많이 하셨잖아요. 그날 이후 재혁은 아버지를 더욱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는 이 순간에도 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승계였습니다. 병실을 나온 재혁은 곧장 회사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장 변호사, 유언장 작성 여부 확인했어?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회장님께서 최근 법무법인과 접촉하신 정황이 있습니다. 내용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재민. 차남은 형과는 달랐습니다. 덜 영리했지만 더 야심이 컸어요. 재민은 어려서부터 형과 비교당하며 자랐습니다. 재혁이는 이번에도 전교 1등인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형은 벌써 임원이 됐는데 너는 아직도 과장이냐? 한태수는 아들을 채찍질한다고 생각했지만 재민에겐 그게 상처였습니다. 아버지는 형만 예뻐하세요. 어린 재민이 울면서 했던 말. 한태수는 그때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그까짓 걸 갖고 온다냐? 형보다 잘하면 되잖아. 재민은 그날 이후 운 적이 없습니다. 대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쌓여갔죠. 그는 형을 이기기 위해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한태수의 눈에는 형 재혁만 보였어요. 재민아, 너도 형처럼 좀 해봐라. 그 말이 재민을 더욱 비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재민은 한성건설 사장입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썩어가고 있었어요. 비자금, 횡령, 부실공사. 재민은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형보다 더 많은 재산을 모아서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럼 재산이라도 더 가져가야지. 재민은 병실을 나와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를 만났습니다. 회장님 지분 중 일부를 제가 인수할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하지만 아직 회장님께서 살아계신데 준비는 미리 하는 거야. 한수진. 막내딸은 아버지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오빠들과 달리 수진은 아버지에게 응석을 부릴 수 있었어요. 아빠, 이거 사주세요. 알았다, 알았어. 한태수는 딸에게만큼은 약했습니다. 수진은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용했죠. 공부를 못하면 애교로 넘어갔고 실수를 하면 눈물로 무마했습니다. 대학도 아버지 돈으로 간신히 들어갔고 졸업 후엔 회사에 형식적으로만 출근했어요. 결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의 남편 이준호는 중견기업 아들이었습니다. 한태수는 처음부터 반대했어요. 그 집안은 빚이 많다. 내가 고생한다. 아빠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하지만 수진은 고집을 부렸고 결국 결혼했습니다. 2년 뒤 남편 회사가 부도났어요. 수진은 울면서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한태수는 결국 500억을 대줬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빚 갚는 데만 쓰였고 회사는 회생하지 못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아빠 말을 들을걸. 수지는 그렇게 말했지만 6개월 뒤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빠, 이번엔 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태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딸은 자신을 ATM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지금 수지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돈으로 산 로스앤젤레스 저택에서요. 1년에 한두 번 한국에 오는데 그것도 돈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온 것도 오빠, 아버지 유산 어떻게 되는 거야?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큰오빠에게 전화한 내용이었습니다. 세 자녀. 한태수는 그들을 위해 평생을 일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더 많이 남기기 위해. 하지만 정작 그들이 원한 건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재산이었죠. 박지훈. 그는 한태수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혈연으로는 20년 전 한태수가 58살이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한태수는 지방 공장을 시찰하고 있었어요. 그때 공장 뒤편 놀이터에서 한 아이를 봤습니다. 10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 혼자서 그네를 타고 있었는데 표정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저 아이 누구야?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아, 저 아이요? 공장 노동자 박현수 씨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한태수는 왠지 그 아이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그날 저녁 공장장과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다시 그 아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박현수 씨가 요즘 힘들어합니다. 아내를 암으로 잃고 아들까지 키워야 하는데 게다가 본인도 건강이 안 좋아서요. 얼마나 안 좋은데? 강경화입니다. 술을 워낙 많이 드셔서 의사가 길어야 1년이라고 했답니다. 한태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곧 고아가 된다니. 다음 날 한태수는 박현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제 아들을 맡아주실 수 있습니까? 박현수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회장님. 친척들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지훈이를 고아원에 보낼 수는 없어요. 한태수는 그 아버지의 눈을 봤습니다. 자식을 향한 간절함이 보였어요. 알겠습니다. 한태수는 그렇게 지훈이를 입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불쌍해서였어요. 사회공헌 차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훈이는 달랐습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한태수의 집에 처음 왔을 때 지훈이는 90도로 인사했습니다.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 아버지. 지훈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한태수는 지훈이를 좋은 학교에 보냈습니다. 과외 선생도 붙여주고 필요한 건 다 사줬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절대 먼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 옷 아직 입을 수 있어요. 새 거 안 사도 돼요. 아버지, 저 과외는 하나면 충분해요. 친구들이랑 놀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한태수는 신기했습니다. 친자식들은 더 달라고, 더 사달라고 했는데 이 아이는 달랐어요. 지훈이는 성실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하고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하고 저녁엔 한태수에게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수학 시험 봤는데 90점 맞았어요. 잘했구나. 다음엔 100점 맞을게요. 한태수는 이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게 행복했습니다. 친자식들과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친자식들은 지훈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 아이는 뭡니까? 재혁이 따졌습니다. 입양한 아들이다. 입양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있는데 왜 남의 아이를? 내 결정이다. 우리 재산에 손 떼려고 데려온 거 아닙니까? 한태수는 그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재산? 내 머릿속엔 그것밖에 없냐? 재민과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저 아이 때문에 우리 몫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입양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태수는 단호했습니다. 지훈이는 내 아들이다. 너희와 똑같이. 그날 이후
삼남매는 지훈이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대화하지 않았고 명절에도 인사조차 받지 않았어요. 지훈이는 상처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형들이랑 누나가 저를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근데 저는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한태수는 이 아이가 기특하고도 안쓰러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훈이는 20이 됐습니다. 한태수는 회사에 입사시키려 했지만 지훈이는 거절했어요. 아버지, 저는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길이 아니라 제가 만든 길을 가고 싶어요. 한태수는 아들의 눈을 봤습니다. 그 안에는 자존심과 독립심이 있었어요. 알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지훈이는 중견기업에 입사했습니다. 한성그룹과는 전혀 관계없는 회사였죠.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5년 만에 대리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5년 전 한태수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지훈이는 그날 바로 달려왔어요. 아버지, 지훈아, 괜찮으세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한태수는 눈물을 흘리는 지훈이를 봤습니다. 친자식들은 그날 회사 일이 바쁘다며 저녁에야 왔는데 지훈이는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아버지, 제가 곁에 있을게요. 아버지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날부터 지훈이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회사 끝나고 집에 들러 옷 갈아입고 도시락 싸서. 한태수는 처음엔 말렸어요. 너도 일해야지. 매일 오지 않아도 된다. 아버지, 저한테 일보다 중요한 게 아버지예요. 5년. 지훈이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힘들거나 항상 저녁 7시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오늘도 맛있는 거 해왔어요. 한태수는 이 아들이 고마웠고 미안했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진짜 아들이 누구인지. 한태수의 병세가 악화되자 삼남매의 움직임도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겉으로는 아버지 걱정을 하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재산 싸움이 시작됐어요. 형,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어느 날 재민이 형 재혁을 찾아왔습니다. 뭘? 아버지 재산 말이에요. 어떻게 나눌 겁니까? 재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법대로 하면 되지. 장남인 내가 대주주 지분을 받고 너희는 각자 몫대로. 형이 다 가져가겠다는 소리네요? 다 가져간다니. 법정 지분대로 하자는 거야. 법정 지분이면 형이 50% 이상 가져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재혁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불만이면 법원에 가든지. 재민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역시 형은 못 믿어. 같은 시각 수지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유류분 청구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따님의 경우 최소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보장됩니다. 대략 계산하면.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약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8천억.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정도면 미국에서 평생 놀고 먹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오빠님들과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제 권리인데 왜 못 받아요? 삼남매는 각자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재산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들은 비서를 통해 아버지의 재산 목록을 파악했습니다. 한성그룹 지주회사 지분 42%, 시가 15조 원, 부동산 자산 3조 원, 현금성 자산 2조 원, 해외 계좌 및 기타 자산 1조 원, 총 21조 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재혁은 자신이 최소 10조는 가져갈 수 있다고 계산했어요. 재민은 5조 정도를 목표로 했고
수지는 유류분만이라도 확실하게 받으려 했죠. 하지만 여기엔 변수가 있었습니다. 박지훈. 형, 박지훈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입양하니까. 법적으론 우리랑 똑같은 상속권이 있어. 그럼 4분의 1을 가져간다는 소리잖아요. 5조가 넘어요. 재혁도 이 문제가 골치 아팠습니다. 입양 무효화할 방법을 찾아봐야 해. 20년 전 입양인데 무효화가 가능합니까? 변호사가 방법을 찾을 거야. 아니면 재혁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든지. 무슨 뜻이에요? 박지훈한테 적당한 돈 쥐어주고 상속 포기각서 받는 거지. 5조 줄 순 없지만 500억 정도면 물러날 거 아냐?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방법이긴 하네요. 삼남매는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아버지 병문안은 형식적으로 하면서 정작 관심은 온통 재산에만 쏠려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 상태가 어떠세요? 병문안을 온 재혁이 물었습니다. 한태수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의 눈엔 진심이 없었어요. 재혁아, 너 뭐 물어볼 거 있지? 네. 유산 이야기 하고 싶은 거 아니냐? 재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거짓말하지 마라. 내 눈에 다 보인다. 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준비? 너희 셋이 변호사 선임한 거 다 안다. 재혁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나가라. 꼴도 보기 싫다. 재혁은 붉어진 얼굴로 병실을 나갔습니다. 한태수는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 자식들을 위해 일했는데 이게 결과란 말인가?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지훈이었습니다. 아까 큰 도련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한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그래도 얼굴이 안 좋으신데. 지훈은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한태수의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회장님, 힘든 일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할게요. 한태수는 지훈을 봤습니다. 이 아이는 재산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어요. 지훈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 네, 말씀하세요. 너는 내 재산에 관심 없냐? 지훈은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저도 사람인데. 한태수는 지훈의 솔직함이 좋았습니다. 하지만요. 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 회장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시간이요. 한태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돈은 나중에 벌 수 있어요. 하지만 회장님과의 시간은 지금 아니면 없잖아요. 그게 더 소중해요. 한태수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유언장을 쓰기로. 다음 날 한태수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장 변호사,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내용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태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아직 확실하지 않아. 며칠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네. 네, 회장님. 언제든 말씀하시면 작성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재민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새로운 사업 제안서를 가져왔습니다. 사업 제안서? 네, 한성건설이 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승인이 필요합니다. 한태수는 제안서를 훑어봤습니다. 투자금이 5천억이나 되는데? 네, 하지만 성공하면 3조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내 승인이 필요하지? 내가 사장 아니냐? 재민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 사업은
그룹 전체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요. 한태수는 아들을 받습니다. 재민아, 솔직하게 말해봐. 이 사업 위험하지? 조금은요. 조금? 실패 확률이 얼마나 되는데? 40% 정도. 한태수는 제안서를 덮었습니다. 안 돼. 아버지, 실패 확률이 40%나 되는 사업을 어떻게 승인해? 5천억이 물거품 되면 어쩔 건데? 하지만 성공하면, 실패하면 그룹 전체가 흔들려. 안 된다. 재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러시네요. 형한테는 뭐든 허락하시면서 전 항상 안 된다고만 하시잖아요. 재혁이는 성공 확률 70% 이상인 사업만 가져왔어. 그럼 전 영원히 형을 못 이기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기회조차 안 주시니까. 한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민아,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거야. 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라. 재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결국 아버지는 날 믿지 않아. 저녁,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저예요. 왔니? 수진은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오늘 제가 아빠 좋아하시는 호두과자 사왔어요. 그래, 고맙구나. 그리고요, 아빠. 제가 미국에서 찍은 손주들 사진도 가져왔어요. 보실래요? 수지는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와, 많이 컸네. 그쵸? 큰애는 이제 중학생이에요. 둘째도 곧 초등학교 들어가고. 한태수는 손주들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잘 자라고 있구나. 근데 아빠.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애들 교육비가 좀 많이 들어가요. 미국이 한국보다 비싸잖아요. 얼마나 드는데? 한 명당 1년에 1억 정도. 둘이니까 2억이요. 한태수는 딸을 받습니다. 수진아, 너 작년에도 교육비 달라고 했지? 네. 그 돈은 다 어디 갔어?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 남편 사업 자금으로 쓴 거 다 알아. 아빠, 그건. 수진아, 아빠가 바보 같아? 한태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내가 돈 필요할 때만 온다는 거 다 알아. 작년엔 교육비, 재작년엔 집 수리비, 그 전엔 차 사야 한다고 했지.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빠, 저는 나가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아빠, 나가. 수진은 울면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그녀는 오빠 재민과 마주쳤어요. 오빠도 거절당했어? 응. 둘은 서로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이상해. 예전 같지 않아. 맞아. 뭔가 달라졌어.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달라진 게 아니라 아버지의 눈이 떠진 거라는 걸. 밤 9시 지훈이 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한태수는 지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피곤하구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이들이 왔었어. 아, 그러셨구나. 그래도 가족분들 보시면 좋으시잖아요. 한태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이라. 회장님? 지훈아, 가족이 뭐라고 생각하니? 지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요,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피가 섞여서 가족인 게 아니라 마음이 통해서 가족인 거죠. 한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 말이 맞아. 회장님, 오늘은 삼계탕 끓여왔어요. 보양식 드셔야죠. 지우는 조심스럽게 탕을 떠서 한태수에게 먹였습니다. 맛있어요? 응, 맛있다. 다행이다. 처음 만들어 봤는데 걱정했어요. 내가 만들었어? 네. 요리책 보고 3시간 동안 끓였어요. 회장님 드시는 거 보니까 보람 있네요.
한태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친자식들은 돈만 달라고 했는데 이 아이는 3시간 동안 탕을 끓여왔어요. 지훈아, 네, 고맙다. 뭐가요? 내가 내 아들이어서. 지훈의 눈도 붉어졌습니다. 저야말로 회장님 아들이어서 감사해요. 그날 밤 한태수는 결심했습니다. 유언장 내용을. 한태수의 병세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의사는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가족분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친자식들의 방문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재혁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일주일에 한 번만 왔고, 재미는 신규 사업 준비한다며 2주에 한 번 왔어요. 수지는 아예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빠, 애들 학교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다시 올게요. 결국 병실엔 지훈만 남았습니다. 매일 밤 어김없이 회장님, 오늘도 왔어요. 지훈은 회사를 조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사가 눈치를 줬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박 대리, 요즘 너무 자주 조퇴하는 거 아냐?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가족이 아프면 병간호는 간병인 쓰면 되지 않나?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병인이 아니라 가족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요. 결국 지훈은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회장님, 이제 하루 종일 옆에 있을 수 있어요. 지훈아, 회사는 어쩌고? 휴직했어요. 뭐, 왜 그런 짓을? 한태수는 화를 냈습니다. 당장 복직해. 내 미래가 더 중요해. 아니에요. 회장님이 더 중요해요. 지훈아, 회장님, 회사는 나중에 다시 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회장님과의 시간은 지금 아니면 없어요. 한태수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지훈은 24시간 병실을 지켰습니다. 아침에 세수시켜드리고, 식사 챙기고, 옷 갈아입히고, 산책 도와드리고, 밤에는 침대 옆 간이 침대에서 잤어요. 한태수가 기침하면 일어나서 물 떠드리고, 아파하면 간호사 불러서 진통제 맞게 하고, 화장실 가실 때 부축해드리고, 모든 걸 혼자 했습니다. 지훈아, 힘들지? 아니에요. 전혀요. 하지만 한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눈 밑 다크서클이 점점 짙어지는 걸, 체중이 5kg이나 빠진 걸. 지훈아, 너도 쉬어야 해. 간병인 쓰자. 싫어요. 제가 할게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 지훈은 한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의 100분의 1도 못 갚아드렸어요. 이것밖에 못 해드리는 게 죄송해요. 한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줘서 아버지가 너무 고맙다. 회장님, 울지 마세요. 저 때문에 우시면 안 돼요. 그날 밤 한태수는 심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아파. 지훈은 밤새 한태수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회장님, 제 손 꽉 잡으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고맙다. 지훈아. 회장님, 조금만 참으세요. 곧 진통제 효과 나올 거예요. 지훈은 한태수의 이마를 닦아주고 손을 마사지해주고 조용히 노래를 불러줬어요. 한태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새벽 3시, 지훈은 복도에 나와 눈물을 흘렸어요. 회장님, 제발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태수가 눈을 떴을 때 지훈은 침대 옆에 앉아 졸고 있었어요. 한태수는 조용히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재혁이었습니다. 아버지, 주말인데 들렀습니다. 한태수는 아들을 봤습니다. 그래. 재혁은 잠든 지훈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 인간은 맨날 여기 있네요. 지훈이는 날 돌보고 있어. 간병인도 아닌데 왜요? 혹시 아버지한테 뭔가 받으려고. 닥쳐. 한태수가 소리쳤습니다. 지훈이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재혁, 당장 나가. 아버지, 제가 뭘 잘못. 내 눈엔 모든 게 거래로 보이냐?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게 그렇게 이상하냐? 재혁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가. 다시는 지훈이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재혁이 나간 뒤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쟤 때문에 싸우신 거예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죄송해요. 지훈아. 한태수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절대 미안해하지 마. 내가 해준 게 얼마나 큰지 너는 모를 거야.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회장님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한태수는 그날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장 변호사, 유언장 작성하세. 네, 회장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한태수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변호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회장님, 이렇게 하시면 내 결정이야. 그대로 작성해. 하지만 다른 자녀분들이 상관없어. 이게 내가 내린 최선의 결정이야. 유언장이 작성됐습니다. 봉인되고 금고에 보관됐죠.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한태수와 변호사 단 둘뿐이었습니다. 한태수는 병상에 누워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자식들이 이렇게 변한 게, 아니, 처음부터 이랬던 걸까? 30년 전, 그때 재혁은 20살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한태수는 아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재혁아, 방학 때 회사 인턴십 해볼래? 네, 아버지. 꼭 하고 싶어요. 한태수는 아들을 경영기획팀에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보고를 받았죠. 회장님, 도련님이 출근을 제대로 안 하십니다. 뭐, 주 3일 정도만 나오시고 나와도 오후에만 계십니다. 한태수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재혁아, 인턴십은 어때? 아, 네. 재미있어요. 그래. 근데 출근을 잘 안 한다던데? 재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아버지,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주 3일 나오는 게 열심히 하는 거냐? 아버지, 대학생인데 수업도 있고 방학이잖아. 재혁은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친구들이랑 약속도 있고 동아리 활동도 있고. 한태수는 실망했습니다. 재혁아, 나는 내가 회사를 배우고 싶어서 인턴십 한다고 생각했어. 맞아요.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왜 출근을 안 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재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출근은 성의 없었어요. 한태수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회사가 아니라 회장 아들이라는 타이틀만 원한다는 것을. 25년 전, 재민이 군대에서 사고를 쳤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이 영창에 갇히셨습니다. 뭐, 무슨 일이야? 상관 폭행 혐의입니다. 한태수는 곧장 부대로 달려갔습니다. 재민아, 도대체 무슨 짓이야? 영창 안의 재민은 반항적인 눈빛이었습니다. 그 상관이 잘못했어요. 그래도 때리면 어떡해. 아버지는 모르세요. 저한테 얼마나 부당하게 굴었는지. 부당하게 굴면 보고하고 절차를 밟아야지.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참으라고, 절차 밟으라고. 근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나요? 한태수는 아들을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한태수가 연주를 동원해 일을 무마시켰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재민은 더욱 비뚤어졌습니다. 아버지 힘만 믿으면 뭐든 되는구나. 그 생각이 재민을 망쳤습니다.
20년 전 수진이 대학 등록금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준 등록금 500만 원을 명품 가방 사는데 쓴 거죠. 수진아, 이게 무슨 짓이야? 아빠, 친구들이 다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데 저만 없으면 창피해요. 그래서 등록금을 써? 아빠가 주신 돈인데 제가 쓰면 안 돼요? 한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돈은 목적에 맞게 써야 해. 아빠 돈이 얼마나 많은데 500만 원쯤이야. 금액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오빠들한테는 수십억씩 주면서 한태수는 결국 졌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이번만이다. 하지만 이번만은 계속 반복됐습니다. 한태수는 이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자식들이 점점 망가져가는 것을. 그런데 자신은 뭘 했나요? 돈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진짜 교육은 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 키웠어. 한태수는 병상에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한태수가 암 진단을 받은 날, 그날 저녁 세 자녀를 모두 불렀습니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거실에 모인 재혁, 재민, 수진. 그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한태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암이란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말기야, 6개월 정도 남았대. 재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정말입니까? 의사가 그랬어.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안 돼요.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이미 늦었어. 전이가 많이 됐대. 재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태수는 자식들을 봤습니다. 이 순간 그들이 뭘 생각하는지 궁금했어요. 슬픔? 걱정? 아니면 아버지,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재혁의 질문이었습니다. 한태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가 죽는다는 말을 듣고 첫 번째 질문이 회사라니. 회사? 네. 승계 문제를 빨리 정리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 생각엔 지금이 적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부회장 직함을 갖고 있으니 승계 작업을 시작하면. 재혁아. 네. 아버지가 죽는다는데 내 걱정은 회사야? 재혁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회사도 중요하잖아요. 한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형 말도 맞습니다. 승계는 미리 준비해야 해요. 너마저. 그리고 아버지, 제 생각엔 회사를 나눠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은 전자 쪽, 저는 건설 쪽. 한태수는 자식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재산 분배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다들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했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아버지,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너희는 모르겠지. 나가. 세 자녀가 나간 뒤 한태수는 혼자 울었습니다. 그날 밤 한태수는 서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평생 술을 거의 안 마셨는데 그날만큼은 마시고 싶었어요. 회장님,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지훈아, 술 드시면 안 돼요. 약이랑 같이 드시면 위험해요. 지훈은 술병을 뺏으려 했습니다. 나더라. 오늘만이라도 마시게 해줘. 안 돼요. 회장님 건강이 더 중요해요. 지훈은 술병을 가져갔습니다. 한태수는 지훈을 봤어요. 지훈아, 너도 나한테서 뭘 바라는 게 있지?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사람은 다 바라는 게 있어. 진짜 없어요. 저는 회장님만 있으면 돼요. 한태수는 지훈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내가 있어서 아버지가 버틴다. 그날 밤 한태수는 결심했습니다. 친자식들에게 실망했고 지훈에게 희망을 봤어요. 다음 날 삼남매는 비밀회의를 했습니다. 재혁의 집 서재에서 아버지 상태가 심각해. 우리 빨리 움직여야 해. 형,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건데? 일단 변호사 선임하고 재산 목록 파악하고 유언장 여부 확인해야 해. 수진이 물었습니다. 오빠, 혹시 아버지가 재산을 다 기부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설마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근데 요즘 아버지 이상해. 우리한테 너무 차가우셔. 재민이 말했습니다. 박지훈 때문이야. 뭐? 저 인간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는지 몰라. 우리 나쁘게 말하고 있을 거야.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박지훈을 떼어놔야 해. 어떻게? 돈 줘서 포기각서 받든지 아니면 재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든지. 삼남매는 계획을 짰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니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한태수는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정말 그렇게까지 할까? 하지만 현실은 더 냉혹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태수의 병세는 더욱 악화됐어요.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힘내세요. 지우는 매일 한태수를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식사시켰습니다. 한태수는 가끔 지훈을 봤어요. 이 아이의 눈엔 진심이 있었습니다.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진짜 사람에 대한 걱정. 지훈아. 네, 회장님. 너 나중에 뭐 하고 싶은 거 있니? 지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평범하게? 네.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요. 한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싶진 않아?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뭐가 더 중요한데?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함께 있는 시간이요. 한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달랐어요. 지훈아, 나중에 결혼하면 아버지도 초대해줘야 해. 회장님, 농담이야. 아버지는 그때까지 못 버티겠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은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제 결혼식도 보시고 손주도 보시고. 한태수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아버지가 죽고 나면 힘들 거야. 무슨 말씀을. 형들이 너한테 잘해줄 리 없어. 누나도 마찬가지고.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래도 걱정이다. 회장님, 저 걱정 마시고 회장님이나 생각하세요. 한태수는 천장을 봤습니다. 지훈아, 아버지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너는 재산을 받고 싶니?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응, 받고 싶긴 해요. 근데 회장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거든요. 충분히? 뭘? 회장님의 사랑이요. 한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훈아, 회장님 20년 전 저를 입양해 주셨잖아요. 그때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좋은 학교 다니고 따뜻한 집에서 살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세요? 지훈아. 그러니까 회장님, 재산은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회장님이 저한테 주신 사랑이 더 큰 재산이에요. 한태수는 지훈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태수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장 변호사, 유 원장 내용 확정할게. 네, 회장님. 한태수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펜을 들고 받아 적었어요. 회장님,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응. 이게 내 마지막 결정이야. 하지만 다른 자녀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상관없어. 이게 옳은 일이야. 유 원장이 최종 작성됐습니다. 한태수는 그것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마음이 편하네. 다음 날 삼남매가 동시에 병문안을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상의할 게 있어요. 재혁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뭔데? 승계 문제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서요. 한태수는 자식들을 봤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저희가 계획을 짜왔습니다. 재혁은 서류를 꺼냈어요. 형은 지주회사 지분 50%, 저는 건설 쪽 30%, 수진이는 현금 자산. 한태수는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지우는 그 사람은 적당한 금액을 주고 상속 포기를 받으려고 합니다. 적당한 금액? 500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한태수는 웃음이 났습니다. 500억? 지훈이를 500억에 떼어내겠다고? 아버지, 그 사람은 법적으론 상속인이지만 실제 피는 안 섞였잖아요. 피? 피가 뭐가 중요해? 재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 친자식입니다. 박지훈이랑은 다르다고요. 뭐가 다른데? 피가 다르잖아요. 한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는 틀렸어. 뭐가 틀렸습니까? 가족은 피로 정해지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정해지는 거지. 아버지, 무슨 말씀을. 너희는 내 피를 받았지만 진짜 가족처럼 행동하지 않았어. 지훈이는 내 피를 받지 않았지만 진짜 아들처럼 날 돌봤고. 삼남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설마. 내 결정은 이미 끝났어. 유 원장도 작성했고. 유 원장이요? 내용이 뭡니까? 한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아버지, 나가라. 오늘은 너희 보고 싶지 않다. 삼남매는 불안한 얼굴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재혁이 말했습니다. 안 돼.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 형, 어떻게? 유 원장 내용 알아내고 필요하면 무효화시켜야 해. 그게 가능해? 변호사 선임했잖아. 방법을 찾을 거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늦었다는 것을. 한태수는 마지막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의사는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지훈을 불렀어요. 지훈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네, 회장님.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죽고 나면 너한테 힘든 일이 생길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형들이랑 누나가 너를 가만 안 둘 거야. 아버지가 남긴 유언 때문에. 지훈은 걱정스러운 표정이 됐습니다. 회장님, 혹시 저 때문에 형들이랑 싸우신 건 아니죠? 아니야. 이건 아버지 결정이야. 어떤 결정이신데요? 한태수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전 재산을 너한테 물려주기로 했어. 지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게 무슨 21조 원 전부 내 거야. 안 돼요. 회장님, 그럴 수 없어요. 지훈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형들이 있잖아요. 누나도 있고. 제가 어떻게 전부 받아요? 너한테 줄 자격이 있어. 없어요. 저는 그럴 자격 없어요. 지훈은 울먹였습니다. 회장님, 제발 다시 생각하세요. 형들한테 주세요. 저는 필요 없어요. 한태수는 지훈을 진정시켰습니다. 지훈아, 들어봐.
아버지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아버지는 평생 돈을 벌었어. 가족을 위해서, 자식들에게 더 좋은 걸 주려고. 한태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근데 돈이 많아질수록 자식들은 변했어. 아버지를 사람으로 안 보고 돈으로만 봤지. 회장님, 재혁이, 재민이, 수진이. 얘들은 아버지가 죽는 게 슬픈 게 아니라 재산 못 받을까봐 불안한 거야. 지우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너는 달랐어. 너는 돈 한 번도 안 벌었어. 그냥 아버지 곁에 있어줬지.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한태수는 지훈을 끌어안았습니다. 지훈아, 아버지가 너한테 재산을 주는 건 보답이야. 내가 아버지한테 준 사랑의 보답. 회장님, 하지만 형들은 자기 힘으로 벌면 돼. 얘들 다 능력 있잖아. 회사도 있고. 그래도 지훈아, 아버지 부탁이야. 받아줘. 지훈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회장님, 조건이 있어요. 뭔데? 형들이랑 누나한테도 뭔가 남겨주세요. 조금이라도. 한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얘들한테 주면 또 낭비할 거야. 그래도 회장님 자식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주시면. 지우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형들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요. 가족이잖아요. 한태수는 지훈의 마음씨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이렇게 하자. 한태수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유언장 내용 일부 수정할게. 네, 회장님. 전 재산의 95%는 박지훈에게, 나머지 5%는 세 자녀가 나눠 갖게. 5%면 약 1조 원 정도입니다. 그래. 1조면 충분하지. 셋이 나눠도 3천억씩은 되니까. 변호사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세 자녀가 만약 유언에 불복하고 소송을 걸면 그들의 목도 전부 지훈이한테 가게 해. 알겠습니다. 유언장이 수정됐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괜찮아. 이게 아버지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야. 형들이 저를 미워할 텐데. 원래 미워했어. 지금도. 한태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훈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아버지를 사랑했을 뿐이지. 회장님, 아버지도 너를 사랑해. 친자식보다 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이것이 한태수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사랑, 그리고 미래. 유언장은 변호사 사무실 금고에 보관됐습니다. 봉인되고 비밀로 지켜졌어요. 한태수는 변호사에게 단단히 당부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까진 절대 공개하지 마. 네, 회장님.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정확히 일주일 뒤에 공개해. 왜 일주일 뒤입니까? 장례식 끝나고 나서. 얘들이 슬퍼할 시간은 줘야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삼남매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재혁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유언장 내용을 알아내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지만 회장님, 변호사에게 비밀 유지 의무가. 돈을 줘. 10억, 아니 20억 줘도 돼. 탐정은 변호사 사무실을 미행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접근했고 돈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한태수가 고용한 변호사는 업계 최고였고 직원들도 철저했거든요. 재미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아버지 주치의를 매수하자. 주치의를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진단서를 받아내는 거야. 그럼 유언장 무효화시킬 수 있어. 재민의 비서가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회장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멀쩡하십니다. 그게 정말 그렇습니까? 혹시 창난 증세라든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부탁이 있는데요. 비서는 돈뭉치를 꺼냈습니다. 주치의는 얼굴이 굳었어요. 지금 저보고 거짓 진단서 쓰라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나가보세요. 다시는 이런 제안하지 마시고. 재민의 계획도 실패했습니다. 수지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버지를 직접 설득하는 것. 아빠, 저 미국에서 왔어요. 또 왔구나. 아빠, 제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만 바라고 아빠한테 소홀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한태수는 딸을 봤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아빠,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달라질게요. 어떻게 달라지겠는데? 앞으로 자주 올게요. 아빠 옆에서 지훈이 오빠처럼 간병할게요. 한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너무 늦었어. 아빠,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아버지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아빠, 제발이요. 저도 아빠 딸이잖아요. 딸이면 진작 딸처럼 행동했어야지. 수지는 울면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복도에서 눈물을 닦으며 오빠들에게 전화했죠. 안 돼. 아버지가 마음을 안 바꾸셔. 역시 다른 방법을 써야 해. 삼남매는 다시 모였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우리 다 망해. 박지훈을 직접 압박하자. 어떻게? 재혁이 말했습니다. 협박이든 회유든 상속 포기각서를 받아내는 거야. 하지만 그 사람이 순순히 응할까요? 안 응하면 강제로라도. 그날 밤 삼남매는 지훈을 불렀습니다. 한태수 모르게 병원 근처 카페에서 지훈 씨,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재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아버지 유산 말이에요. 우리가 조사해 봤어요. 아버지가 당신한테 상당한 재산을 남기실 것 같던데.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제안이 있어요. 1천억 드릴게요. 대신 상속 포기하세요. 1천억이면 평생 놀고 먹어도 남아요. 나쁘지 않은 거래죠. 지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들, 저는 회장님 재산 때문에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왜 매일 병원에 와요? 회장님이 좋아서요. 아버지니까요. 재민이 비웃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지. 당신 아버지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제 아버지예요. 법 따위. 재민이 책상을 쳤습니다. 당신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에요. 알겠어요? 지훈은 참았습니다. 형님, 저한테 화내봤자 소용없어요. 결정은 회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지훈 씨, 우리 입장도 생각해봐요. 우리는 평생 아버지 밑에서 일했어요. 당신은 뭐 했어요? 저는 회장님 곁을 지켰어요. 곁을 지킨다고 재산을 받을 자격이 생겨요? 그건 회장님이 판단하실 일이죠. 재혁이 다가왔습니다. 박지훈 씨,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1천억 받고 포기하세요. 안 그러면 후회할 겁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님들, 저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예요. 저는 안 받을게요. 회장님이 주시는 것만 받겠습니다. 지훈이 나가려 하자 재민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딜 가려고? 손 놓으세요. 안나, 여기서 각서 쓰고 가. 지훈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저 이제 가볼게요. 회장님이 기다리세요.
지훈이 나간 뒤 삼남매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저 자식이 감히. 형, 이제 어떻게 해요? 재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법정에서 보자고 해야겠어. 그날 밤 지훈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한태수는 지훈의 표정이 안 좋은 걸 눈치챘어요.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 얼굴에 다 써 있어. 지훈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형님들을 만났어요. 뭐? 얘들이 너한테 뭐라고 했어? 그냥 이야기 좀 했어요. 무슨 이야기?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태수는 알았습니다. 자식들이 지훈을 압박했다는 것을. 지훈아, 미안하다. 왜요? 내가 이런 고생하는 게 다 아버지 때문이야.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지. 형들이 얼마나 독한지 아버지가 제일 잘 알아. 한태수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내가 힘들면 아버지 유언 바꿀 수도 있어. 안 돼요. 지훈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회장님이 내리신 결정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견딜 수 있어요. 회장님이 믿고 맡기신 거니까. 한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회장님도 저한테 고맙다고 하지 마세요. 저야말로 감사한 걸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인생에 대해, 가족에 대해, 사랑에 대해. 한태수는 지훈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요. 지훈아, 돈은 도구일 뿐이야. 목적이 되면 안 돼. 네, 알겠어요.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돈보다 사람이 먼저야. 네. 그리고 너 자신을 잃지 마라.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니면 의미 없어. 지훈은 이 모든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었어요. 2024년 1월 15일 한태수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8세. 장례식장은 조문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재계 인사, 정치인, 연예인까지 모두가 한태수를 추모했어요. 하지만 가장 슬퍼한 사람은 박지훈이었습니다. 상주석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조문객을 맞았죠. 재혁, 재민, 수진도 상주였지만 그들의 눈엔 눈물이 없었어요. 조문 감사합니다. 아버님 명복을 빕니다. 형식적인 인사만 반복했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마지막 날 영구차가 출발하기 전 지훈은 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편히 가세요. 제가 회장님이 믿고 맡기신 것 잘 지킬게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다짐은 확고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공개가 있었습니다. 유족 여러분, 오늘 꼭 한태수 회장님의 유언을 공개하겠습니다. 회의실엔 재혁, 재민, 수진, 그리고 지훈이 앉아 있었어요. 삼남매는 긴장한 표정이었고 지훈은 담담했습니다. 변호사가 봉인을 뜯었습니다.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나 한태수는 본 유언장을 통해 내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삼남매는 숨을 죽였습니다. 첫째, 한성그룹 지주회사 지분 42% 전량을 박지훈에게 상속한다. 뭐? 재혁이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조용히 하세요. 계속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낭독을 이어갔습니다. 둘째, 부동산 자산 3조 원을 박지훈에게 상속한다. 안 돼.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정신이. 앉으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현금성 자산 2조 원을 박지훈에게 상속한다. 재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넷째,
기타 자산 1조 원을 박지훈에게 상속한다. 이건 삼남매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섯째, 나머지 재산 약 1조 원을 장남 한재혁, 차남 한재민, 장녀 한수진이 균등하게 분할한다. 각자 3,300억 원씩.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혁이 먼저 폭발했습니다. 이건 무효야.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어. 회장님은 작성 당시 완전히 정신이 멀쩡하셨습니다. 주치의 소견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럼 박지훈이 아버지를 협박했거나 속인 거야. 변호사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런 반응을 예상하시고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재혁, 재민, 수진에게. 한태수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너희가 이 유언을 듣고 분노하리라는 걸 안다. 이해한다. 하지만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여라. 너희는 평생 아버지한테 돈을 요구했다. 사랑이 아니라 돈을. 관심이 아니라 재산을. 아버지가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너희는 승계를 걱정했다. 아버지 건강이 아니라. 삼남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달랐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아버지 곁을 지켜줬다. 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게 진짜 가족이다. 피가 아니라 마음이 가족을 만드는 거다. 너희도 1조 원을 남겼다. 3천억씩이면 평생 풍족하게 살 수 있다. 그 돈으로 뭘 할지는 너희 선택이다. 낭비할 수도 있고 의미 있게 쓸 수도 있다. 아버지는 너희가 이번 일을 계기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닫길 바란다. 사랑한다, 내 자식들아. 비록 너희가 아버지를 실망시켰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어요. 수지는 울고 있었고 재민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만약 유언에 불복하고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상속인의 몫은 자동으로 박지훈에게 귀속됩니다. 뭐? 이는 회장님의 확고한 의지였습니다. 소송하면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삼남매는 함정에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소송하면 다 잃고 받아들이면 3천억만.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선택은 있습니다. 받아들이거나 포기하거나. 재혁은 지훈을 노려봤습니다. 만족하세요? 이제 다 가졌으니까.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저는 이런 걸 원한 적 없어요. 거짓말. 진짜예요. 회장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닥쳐. 당신이 아버지를 깨웠을 거야. 지훈은 일어났습니다. 형님들, 저는 회장님의 뜻을 존중할 뿐이에요. 형님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지훈이 나가려 하자 재민이 길을 막았습니다. 어딜 가려고? 아직 할 말 있어. 당신, 이 재산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어? 경영 경험도 없는 주제에. 배울게요. 배워? 21조를 배우면서 관리한다고? 지훈은 재민을 똑바로 봤습니다. 형님, 회장님이 저를 믿으셨어요. 저도 저를 믿어요. 웃기네. 우리 보자고. 1년도 못 가서 망할 거야. 지훈은 대답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남은 삼남매는 서로를 봤어요. 형, 이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밖에. 재혁은 이를 갈았습니다. 3천억이라도 챙겨야지. 소송했다간 그것도 날아가. 하지만 이대로 물러나면 다른 방법을 찾자. 지훈이 혼자 회사 운영 못할 거야. 그때 우리가 개입하는 거지. 삼남매는 새로운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한태수가 지훈을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뒀는지. 유언장 공개 다음 날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전 재산 입양아들에게 상속, 친자식 제외, 파격 유언, 재벌가 상속 전쟁 예고. 기사가 쏟아졌고 여론은 양분됐어요. 당연하다. 효도한 사람이 받는 거지.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자식한테 너무하다. 삼남매는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패륜 아들, 아버지 돈만 밝힌 자식들. SNS는 악플로 넘쳐났어요. 재혁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다만 유언 작성 당시 아버지 상태에 의문이 있어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법적 대응하실 겁니까?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박지훈 씨와 관계는? 재혁은 준비한 답변을 읽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결국 그는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소송하면 3천억마저 날아가. 차라리 받는 게 낫지. 재민과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천억을 받고 조용히 물러났어요. 하지만 마음속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갑자기 한성그룹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42%의 지분. 절대적인 지배력이었죠. 하지만 그는 경영 경험이 전무했어요. 첫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신임 대주주 박지훈님을 모시겠습니다. 지훈이 들어오자 이사들은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저 젊은 애가 경영을 할 수 있을까? 재혁도 이사로 참석해 있었어요. 박지훈 씨, 앞으로 그룹을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입니까? 재혁의 질문은 도발적이었습니다. 지훈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경영 철학을 이어가려 합니다. 사람 중심, 정직 경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배우는 단계라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계획도 없이? 이거 큰일 나겠는데. 재혁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당분간 경영을 맡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 대주주님께서 배우실 동안.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배우면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의 태도는 확고했어요. 여러분, 저는 부족합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배울 겁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저를 믿으셨듯이 저도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이사들은 서로를 봤습니다. 함께 좋은 회사 만들어가요.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진심이 전해졌는지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어요. 회의가 끝난 뒤 재혁이 지훈을 불렀습니다. 박지훈 씨,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두 사람은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죠. 당신 혼자 회사 운영 못해요. 형님 도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에요. 회사가 망하면 직원들은 어떡하고? 지훈은 재혁을 봤습니다. 형님이 정말 직원들을 걱정하세요? 아니면 경영권을 빼앗을 기회를 노리는 건가요? 재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저 바보 아니에요. 형님이 뭘 노리는지 알아요. 건방진. 형님, 저는 회장님의 뜻을 지킬 겁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지훈이 나가려 하자 재혁이 소리쳤습니다. 두고 봐. 1년 안에 무릎 꿇게 될 거야. 하지만 지훈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한태수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책상 서랍을 열자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지훈에게. 회장의 필체였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지훈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지훈아,
아버지가 너한테 큰 짐을 지웠다는 걸 안다. 21조라는 어마어마한 재산, 그리고 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조직. 너는 분명 두렵고 부담스러울 거야. 하지만 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왜냐하면 너는 아버지가 평생 만난 사람 중 가장 진실한 사람이니까. 지훈아, 돈은 도구일 뿐이야.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아버지는 너라면 이 재산을 올바르게 쓸 거라 믿어. 형들이 너를 괴롭힐 거야. 누나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굴하지 마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아버지가 선택한 거니까. 그리고 지훈아,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줄게. 서재 책장 뒤에 금고가 있어. 비밀번호는 내 생일 208. 그 안에 아버지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들이 있어. 첫째, 신뢰할 수 있는 경영진 명단. 이들이 너를 도울 거야. 둘째, 아버지가 평생 모은 경영 노트. 천천히 읽어봐. 셋째, 변호사, 회계사, 경영 컨설턴트 연락처. 이들은 모두 아버지가 검증한 사람들이야. 너 혼자가 아니야, 지훈아.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를 돕고 있어. 마지막으로, 지훈아, 행복해라. 재산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이 더 중요해.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가정 꾸리고 웃으며 살아라. 그게 아버지가 바라는 전부야. 너를 아들로 만난 건 아버지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 고맙다, 지훈아. 그리고 사랑한다. 영원히. 아버지가. 지훈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그는 서재 책장으로 갔어요. 뒤를 살펴보니 정말 금고가 있었습니다. 208. 지훈의 생일.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편지에 적힌 대로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명단, 노트, 연락처, 그리고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추신. 지훈아, 재혁이, 재민이, 수진이를 미워하지 마라. 얘들도 아버지 자식들이야. 잘못 자란 건 아버지 책임이 크지. 기회가 되면 얘들과 화해해라. 가족은 소중한 거니까. 아버지가. 지훈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회장님, 약속드릴게요. 잘 지켜낼게요. 다음 날부터 지훈은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한태수가 남긴 명단의 사람들을 하나씩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아, 대주주님. 회장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한성그룹 전략기획실장 김성수.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도와달라고 하셨다던데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경영을 잘 몰라서 많이 가르쳐 주세요. 김성수는 지훈의 겸손함에 감동했습니다. 대주주님, 제가 회장님께 약속했습니다. 대주주님을 끝까지 보좌 하겠다고. 고맙습니다. 지훈은 한 명 한 명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한태수가 남긴 경영 노트도 밤마다 읽었어요. 경영의 핵심은 사람이다.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겸손하라.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한태수의 지혜가 노트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했어요. 직원 식당에서 함께 밥 먹고, 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 목소리 듣고, 고객 불만 사항을 직접 챙기고, 3개월이 지나자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새 대주주님,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러게. 직접 챙기시더라. 전 회장님 스타일이네. 직원들이 지훈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재혁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사회에서 계속 지훈을 압박했어요. 대주주님, 이번 분기 실적이 저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시려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만으론 안 됩니다. 재혁은 지훈의 실수를 확대했고 성공은 축소했어요. 대주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영권을 전문가에게. 안 됩니다. 왜 고집을 부리십니까? 이건 고집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지훈은 버텼습니다. 힘들었지만 회장님의 편지를 떠올리며 견뎠어요. 그리고 6개월째 되는 날, 지훈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만족도가 올라갔고, 고객 충성도도 높아졌고, 주가도 서서히 회복세를 보였어요. 대주주님 경영이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김성수 실장의 보고였습니다. 정말요? 네. 특히 현장 중심 경영이 직원들 사기를 높였습니다. 지훈은 안도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그날 밤 지훈은 한태수 묘소를 찾았습니다. 회장님, 저 왔어요. 무덤 앞에 앉아 그간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힘들었어요.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회장님 생각하면 힘이 났어요. 형님들은 아직도 저를 인정 안 해요. 괜찮아요.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예요. 회장님, 보고 싶어요. 많이. 지훈은 무덤 앞에서 한참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지켜낼게요. 약속이에요. 끝.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을 혈연으로만 정의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곁에서 웃어주고 울어주고 함께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태수 회장은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늦은 깨달음이었지만 그래도 깨달은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의 선택은 모두를 변화시켰습니다. 친자식들은 돈의 가치가 아닌 사람의 가치를 배웠고, 입양아들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돌아보세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피가 섞였다고 해서 다 가족이 아니고, 피가 안 섞였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